안녕하세요 영화팬 여러분. 오늘은 영화계의 흥미로운 아이러니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평론가들은 걸작으로 극찬했지만 일반 관객들에게는 외면받은 영화들이죠. 이런 작품들은 종종 비평가 영화라는 꼬리표가 붙곤 합니다. 예술적 가치는 인정받았지만 티켓 판매는 저조했던 경우죠. 왜 이런 괴리가 생기는 걸까요? 혹시 평론가들이 너무 고상한 취향을 가진 걸까요? 아니면 대중이 난해한 작품을 꺼리는 걸까요? 오늘 소개할 5편의 영화를 통해 그 간극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론가들은 극찬했지만 대중은 외면한 영화 탑5를 시작합니다. 5위 블레이드 러너 2049. 드니 빌레브 감독의 블레이드 러너 2049는 리들리 스콧의 원작 블레이드 러너 1982 이후 35년 만에 등장한 속편입니다. 라이언 고슬링과 해리슨 포드가 주연을 맡았으며 로저 디킨스의 압도적인 촬영으로 시각적 걸작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미래 LA를 배경으로 한 이 SF 느와르는 인간성과 기업, 정체성에 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평론가들의 극찬. 영화는 개봉 즉시 평론가들로부터 놀라운 찬사를 받았습니다. 로튼 토마토에서 88%, 메타크리틱에서 87점이라는 높은 평점을 기록했죠. 특히 로저 디킨스의 촬영은 마침내 그에게 오스카상을 안겨주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원작의 주제와 분위기를 확장하면서도 독자적인 철학적 깊이를 더한 보기 드문 성공적인 소편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많은 평론가들은 이 영화를 2010년대 최고의 SF 영화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대중의 반응과 흥행 실패. 그러나 2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제작 및 마케팅 비용을 들인 이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2억 6천만 달러의 수익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스튜디오 입장에서는 상당한 손실을 본 것이죠. 평단의 극찬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일반 관객들에게 너무 느리고 길다 163분는 평을 받았습니다. 시네마스코어에서는 A-를 받았지만 객석 점유율은 저조했습니다. 원작의 컬트적 인기에도 불구하고 젊은 관객층을 충분히 유인하지 못했죠. 왜 이런 괴리가 발생했나? 블레이드 러너 2049의 사례는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철학적 깊이가 있는 영화가 항상 상업적으로 성공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느린 페이스와 복잡한 내러티브는 빠른 전개와 명확한 스토리라인을 선호하는 일반 관객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작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하는 소편이라는 점도 새로운 관객 유입의 장애물이 되었죠.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 영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팬을 확보하며 원작처럼 천천히 컬트 클래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4위 마더. 다렌 아로노프스키 감독의 마더는 제니퍼 로렌스와 하비에르 바르뎀이 주연한 심리 호러 영화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한 부부의 고립된 집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찾아오면서 발생하는 혼란을 그리지만 실제로는 성경과 환경 파괴에 관한 알레고리가 담겨있는 작품입니다. 개봉 당시 극단적인 찬반 반응을 불러일으켰죠. 평론가들의 분석과 찬사. 평론가들은 대체로 아로노프스키의 대담한 비전과 예술적 야망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메타크리틱 점수 75점, 로튼 토마토 68%로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지만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습니다. 뉴요커의 앤서니 레이는 순수한 시네마적 선언문이라 칭했고 버라이어티는 눈을 뗄 수 없는 열병 같은 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화의 메타포와 상징성, 그리고 점진적으로 고조되는 카오스의 연출을 예술적 성취로 인정한 것이죠. 특히 제니퍼 로렌스의 연기와 마테오 리베라티니의 불안정한 핸드헬드 촬영 기법은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관객들의 호평과 흥행 참패. 반면 일반 관객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시네마스코어에서는 충격적인 F등급을 받았으며 이는 영화 역사상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 3천만 달러의 제작비를 들인 이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겨우 4,5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관객들은 난해한 스토리라인, 불편한 이미지, 그리고 결말로 갈수록 극단적으로 치닫는 폭력성에 반발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영화관을 중간에 나가기도 했죠. 파라마운트 배급사는 나중에 이 영화가 관객들에게 너무 도전적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예술적 도전과 상업적 위협. 마더는 예술적 비전과 상업적 접근성 사이의 충돌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아로노프스키는 타협 없이 자신의 비전을 추구했고 그 결과 대중을 소외시키는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작가주의 영화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영화가 반드시 대중을 만족시켜야 하는가? 아니면 예술적 도전과 불편함을 통해 관객을 자극할 수 있는가? 시간이 지나며 마더는 오히려 그 도발적인 성격 때문에 열렬한 팬 베이스를 형성했고 현대 심리 호러의 중요한 작품으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3위 트리 오브 라이프. 테렌스 말릭 감독의 트리 오브 라이프는 브래드 피트와 제시카 체스테인이 주연한 실험적이고 시적인 영화입니다. 1950년대 텍사스의 한 가족 이야기를 우주의 탄생과 생명의 진화와 같은 거대한 스케일의 장면들과 교차시킵니다.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이 작품은 말릭 감독의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로 평가받습니다. 평론가들의 경외심. 트리 오브 라이프는 평론가들 사이에서 현대 영화의 걸작으로 여겨집니다. 로튼 토마토 84%, 메타크리틱 85점의 높은 평점을 받았으며 많은 비평가들의 2010년대 최고 영화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로저 이버트는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장엄한 묵상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에마누엘 루베츠키의 시적인 촬영과 말릭 특유의 철학적 내레이션, 그리고 영화의 야심찬 구조는 평단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영화는 아카데미상 세계 부문 후보에 올랐고 미국 국립영화등록부에도 보존되었습니다. 극장에서의 혼란스러운 반응. 반면 일반 관객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개봉 당시 일부 극장에서는 환불 요청이 빗발쳤고 몇몇 극장은 심지어 이 영화는 전통적인 내러티브가 없습니다라는 경고문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3,200만 달러의 예산으로 제작된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겨우 5,4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시네마스코어에서는 측정조차 되지 않았죠. 관객들은 영화의 느린 페이스, 모호한 스토리라인, 그리고 공룡이 등장하는 우주 창조 시퀀스와 같은 실험적 요소에 당혹감을 표했습니다. 예술 영화와 대중 영화의 경계. 트리 오브 라이프는 상업 영화와 순수 예술 영화 사이의 경계에 서 있는 작품입니다. 어급 할리우드 배우들을 캐스팅하고 상당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그 형식과 내용은 실험 영화에 가깝습니다. 이런 접근은 평론가들에게는 신선하고 혁신적으로 보였지만 전통적인 내러티브를 기대한 일반 관객들에게는 난해하게 다가왔죠. 말릭 감독은 철저히 자신의 비전을 따랐고 대중의 기대나 상업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영화는 현대 예술 영화의 정수로 남았지만 대중적 성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2위 언더 더 스킨.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의 언더 더 스킨은 스칼렛 요한슨이 인간으로 위장한 외계인 역할을 맡은 독특한 SF 영화입니다. 스코틀랜드 글래스고를 배경으로 외계인이 남성들을 유혹해 미지의 공간으로 끌어들이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미셸 페이버의 동명소설을 자유롭게 각색한 이 영화는 최소한의 대사와 기괴한 시각 효과로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평론가들의 찬사. 언더 더 스킨은 예술 영화로서 엄청난 찬사를 받았습니다. 로튼 토마토 84%, 메타크리틱 80점의 높은 평점을 기록했습니다. 가디언의 피터 브래드쇼는 눈이 휘둥그레지는 기묘함과 무시무시한 외로움이 가득한 걸작이라고 평했습니다. 특히 믹 로즈코의 불안한 음악과 다니엘 랜딘의 초현실적인 촬영, 그리고 스칼렛 요한슨의 과감한 연기가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영국 영화 텔레비전 예술 아카데미 BAFTA와 유럽 영화상 등 여러 영화제에서 후보에 올랐습니다. 상업적 고립. 그러나 일반 관객들에게 이 영화는 너무 난해하고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겨우 7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제한 상영에 그쳤습니다. 시네마스코어 점수는 측정되지 않았지만 관객 평점은 낮은 편이었습니다. 영화의 느린 페이스, 모호한 스토리라인, 그리고 불편한 시각적 이미지들은 일반 SF 영화를 기대했던 관객들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특히 할리우드 스타 스칼렛 요한슨의 출연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상업 영화와는 거리가 먼 실험적 접근은 대중의 기대를 배반했습니다. 소통되지 않는 예술. 언더 더 스킨은 영화가 얼마나 난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흥미로운 사례를 제공합니다. 글레이저 감독은 의도적으로 관객의 편안함을 방해하고 명확한 해석을 거부하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예술적으로는 칭찬받을 만하지만 대중과의 소통 측면에서는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영화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몸이 어떻게 대상화되는지, 그리고 인간성의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던지지만 이런 메시지는 대부분의 관객에게 전달되지 않았죠. 결과적으로 이 영화는 소수의 열렬한 팬을 가진 컬트 클래식으로 남게되었습니다. 1위 칼 에이거 포레스트에서.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칼 에이거 포레스트에서는 다니엘 데이 마이너스 루이스가 주연한 역사적 드라마로 20세기 초 미국의 석유 산업과 종교 그리고 탐욕을 다룹니다. 데이 루이스는 야망에 찬 석유 사업가 다니엘 플레인뷰 역할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으며 영화는 현대 미국 영화의 최고 걸작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술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상업적으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평론가들의 압도적 찬사. 칼 에이거 포레스트에서는 평론가들로부터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극찬을 받았습니다. 로튼 토마토 91%, 메타크리틱 93점이라는 경이적인 평점을 기록했습니다. 시카고 선타임스의 로저 이버트는 미국 영화의 새로운 고전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영화는 세계 여러 비평가 협회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으며 8개 부문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라 2개 부문 나무주연상, 촬영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로버트 엘 스윗의 웅장한 촬영과 조니 그린우드의 불협화음이 가득한 음악은 영화의 불안한 분위기를 완벽하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상업적 도전과 관객 반응. 그러나 이 시간 38분의 긴 러닝타임과 느린 전개, 어두운 주제의식은 일반 관객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2,500만 달러의 제작비로 만들어진 이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7,6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상업적으로 완전한 실패는 아니었지만 그 예술적 명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관객만이 극장에서 이 영화를 감상했습니다. 시네마스코어에서는 겨우 B-를 받았으며 많은 관객들이 영화의 모호한 결말과 반영웅적 주인공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I drink your milkshake. 난 내 밀크쉐이크를 마신다라는 유명한 대사가 밈이 되어 대중문화에 영향을 미쳤지만 영화 자체의 대중적 호응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예술적 타협의 거부. 칼 에이거 포레스트에서는 상업적 성공보다 예술적 완성도를 우선시한 영화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은 어떠한 타협도 거부하고 자신의 비전을 온전히 구현했습니다. 영화는 미국 자본주의의 어두운 기원과 종교의 위선, 그리고 탐욕에 사로잡힌 인간의 파멸을 냉정하게 묘사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주제의식과 모호한 결말은
평론가들에게는 깊은 분석의 대상이 되었지만 명확한 해피엔딩과 감정적 만족감을 원하는 관객들에게는 다가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를 인정받아 21세기 초 가장 중요한 미국 영화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5편의 영화는 예술적 성취와 상업적 성공 사이의 간극을 보여줍니다. 이 작품들은 평론가들이 찬사를 보내는 영화가 반드시 박스오피스에서 성공하지는 않는다는 영화계의 오래된 딜레마를 대변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괴리가 발생하는 걸까요? 평론가들은 종종 혁신적인 영화 언어, 도전적인 주제의식, 관습을 깨는 내러티브를 높이 평가합니다. 반면 일반 관객들은 더 접근하기 쉬운 스토리텔링, 감정적 만족감, 그리고 명확한 결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이 두 영역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은 많은 영화 제작자들의 과제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평론가 영화들이 종종 시간이 지나면서 재평가된다는 것입니다. 최초 개봉 당시에는 외면받았지만 몇 년 또는 몇십 년 후에 컬트 클래식이나 영향력 있는 걸작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작 블레이드 러너가 그랬듯이 오늘 소개한 영화들도 미래에는 더 많은 관객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영화 감상은 매우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평론가들이 극찬한 영화가 당신에게는 지루할 수 있고 대중이 열광한 블록버스터가 평론가들에게는 천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관점을 인정하고 자신만의 영화 취향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떤 영화가 언더레이티드라고 생각하시나요? 평론가들은 사랑했지만 대중에게 외면받은 다른 영화들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다룰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건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